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순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네, 보내셨죠?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네, 것도 많이 드시고요. 네, 추석에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가지고 탈이죠. 그래요? 네, 추석 음식 중에 뭐 좋아하세요? 추석 음식 중에요. 네, 뭐 추석 음식 따라온 다, 거 다 일단 좋아하죠? 과일들 좋아하죠. 과일 좋아하고 과일 이번 좋아하세요? 올해는 소고기 저기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막 계속 먹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아까 탈이 네, 나셨어요? 탈이 나게 아까 통역사님하고도 네. 추석에 먹는 건 0칼로리라고. 맛있으면 0칼로리? 수학의 계절이니까 네. 청취자분들도 너무 많이 먹었다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떡순이어가지고 이게 송편을 떡순이. 보면 자꾸 먹어도 네, 손이 가요. 네. 흥분되죠. 흥분돼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부침개 담당이거든요. 제가 그렇구나. 만들어서 반은 다 드시겠네요. 간이 잘 맞았나? 맛은 그렇죠. 괜찮나? 잘 네, 익었나? 이러면서 하면서 반은 먹고. 네. 네. 특히 잡채 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잡채도 계속 후루룩 잡자 먹게 되고. 네, 그래요. 맛있으면 0칼로리 네, 함께 하면서 더 에너지 우리 또 이렇게 소비하자고요. 같이 행복하게 많이 웃고 또 그러면 에너지가 막 소비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리 내서 웃으면 더 네. 소비되고 그렇죠. 운동도 되고 네, 하니까 네, 즐거움까지 네, 비타민 충전해 보시죠. 자, 오늘 그러고 보니까 3, 4부 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네, 4부에 뭐랄까요? 아이들 경제적인 그런 교육. 네, 음, 요거 관심 많으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 카프카의 이 변신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 함께 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자, 두 번째 시간 어떤 이야기 오늘 좀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그 카프카 이제 그레고르 잠자가 이제 불행해진 이야기 그리고 음, 손절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네. 네, 오늘은 누군가의 불행은 누군가의 행복이 된다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슬프기도 하지만, 네, 누군가의 불행은 누군가의 행복이 된다? 네,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지요? 여기서 누군가의 불행이라고 하면 이제 네. 갑충이 된 그레고르를 말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레고르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희망의 씨앗이 되는 모습이 네.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아,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모습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해 네네. 왔습니다. 그래요. 이 프란츠 카프카도 이 변신한 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를 깨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네, 제시해 그렇습니다. 주잖아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이 책에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인공 그레고르가 갑자기 꿈에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벌레가 돼버린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얘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부에 경제책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나 자본주의를 이해할 때 약간 어두운 부분, 그늘진 부분을 함께 이해를 하면 더 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레고르가 그렇게 불행한 일을 이제 당하고 나서 그레테가 여동생이 그레테거든요. 음. 그레테의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 그레테가 재평가됐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면인지 궁금한데요.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집안에서 쓸모없는 계집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걸핏하면 그녀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다. 음.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이 함께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방 안에서 나오자마자 방꼴이 어떠한지 그레고르가 보이는지 등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했다. 음. 네, 오, 그 부모님이 여동생에 대한 그런 대접이라고 네, 할까요? 이게 역할이 생기는 확 거죠. 달라진 네, 그 모습이네요. 방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네. 그리고 가족의 결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 그레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조연에서 주연으로 확 바뀌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가족이 아들, 딸이 누군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것도 벌레가 돼 버렸어요. 네, 해충이 돼 맞습니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참 이 부모님들은 그 주인공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벌레가 된 이 아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남아 있는 여동생에 대한 부모님은 이제 너 하나는 남았다. 희망이다. 라면서 대접도 확 달라지게 됐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 예,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제주도 속담도 사람 심은 살아 사라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조금 뭐 다른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레고리 잠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오빠가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사실은 인정해야만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음. 그레테가 저것은이라고 하거든요. 저것은 오빠가 아니다. 아. 빨리 빨리 이걸 정리하고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네. 그레고르의 죽음이 앞당겨지기도 아. 합니다. 현실 직시가 네, 빠르네요. 아주 빠르죠. 아, 그럼 저거는 벌레다. 우리 오빠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레고리의 죽음이 약간 암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음. 하지만 아버지의 변화에 비하면 이 동생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 아니에요? 네. 그레고르의 몰락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니, 대박이었습니다. 아들의 몰락이 어떻게 아버지가 대박이에요. 네, 네. 그게 너무 대박이어서 네. 그 갑충이 된 그레고르조차도 기절초풍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 대목을 한번 읽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란 말인가? 음. 예전에 그레고르가 출장할 때면 늘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파묻혀 누워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잠옷바람으로 팔걸이 의자에 앉아 그를 맞아주던 사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반갑다는 표시로 겨우 양팔만 쳐들어 보이던 그 사람이 정말 맞을까? 음.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데다 은행의 사원들이나 입을 것 같은 금색 단추가 달린 뻣뻣한 푸른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아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네. 음.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사단장님이 저녁을 그 사단에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참모님이 나중에 한번 그 댁에 방문해서 왔는데 갑자기 1년도 안 지났는데 흰머리가 엄청 많이 생기고 막 아.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갑자기요? 사람이 어떤 권력이 생기거나 뭔가 주인공이 되면 굉장히 젊어지고 아.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버지도 에너지가 네, 그렇습니다. 샘솟았군요. 네. 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아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약간 좀 물러나 기가 죽어 있었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이 없다 보니까 또 뭐 동기부여도 안 되니까 늘 축 처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경제를 담당해야 되니까 뭐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생겼다는 건데 진작 아들이 있을 때 같이 일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아쉽네요. 두 개의 태양이 없다 그런 음. 말처럼 여기서 마치 이제 그레테 여동생과 이제 엄마가 전리품처럼 이제 양쪽 겨드랑이에 이제 두 여자를 껴안고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내 말년의 휴식이로군 하면서 아. 굉장히 흐뭇해하는데 이 아들이 되게 불치병에 걸린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가? 이게 정말 아, 인정 없는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예,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런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 프란츠 카프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오카리만큼 너무 신랄하게 풍자를 했잖아요. 이런 맞아요. 모습을 보면서 현대 사회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일가를 좀 네,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네, 찌르고 맞습니다. 싶었던 그런 핵심을 제가 찌르고 싶었던 네, 거. 네, 문학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게 네, 뭐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나 이런 사회 분석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그리는데 이 카프카는 어,
되게 디테일한 가족의 일상사를 그림으로써 네네. 거기서 자본주의의 모습을 굉장히 날카롭게 바라본다는 게 정말 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도 많겠습니다. 한번 그런 면으로 우리가 좀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네, 추천하신 네,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권력의 비정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네, 모습들이었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구절을 또 골라 오셨잖아요. 네, 어떤 구절을 좀 꼽아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좋은 구절은 앞에 누군가의 불행은 누군가의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프란츠 카프카의 이제 그레고르의 시대가 가고 이제 그레테의 음, 시대가 오는 이 어떤 찬란하고도 희망이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구절을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전망이 그리 어두웠던 것도 아니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서로 상세히 물어본 적이 없지만 세 사람 모두 꽤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데다 특히 앞으로는 전망이 밝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그레고르가 고른 지금의 집보다 더 작긴 해도 더 싸고 위치도 좋은 대체적으로 보아 실용적인 집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잠자씨 부부는 점점 생기가 도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최근에 두 볼이 창백해질 정도로 가진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처녀로 피어났다는 것을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느꼈다. 음, 이 구절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 그레고르가 돈을 벌면서 이제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 그레고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군가의 가족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부모님이 딸을 잘 키워서 좋은 데 시집 보내서 음, 이것으로 이득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이 예, 구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딸의 이제 탐스럽다고 표현한 이 모습이 마치 상품으로 아, 보여가지고 또 씁쓸하셨군요, 이 대목에서. 네네. 근데 되게 밝은 모습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려져서 네. 더 역설적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두운 상황에서 어두운 분위기로 묘사를 하면 오히려 또 그냥 예측 가능한데 이때 되게 밝은 모습으로 그려서 이게 음, 이중의 어떤 어,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느껴지네요. 프란츠 카프카. 정말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더 갑자기 더 궁금해집니다. 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과 함께 노노 내용을 또 콜라보 하잖아요. 네. 네. 우리 또 탐나는 문화 욕심꾼의 자랑입니다. 노노 콜라보 어떻게 예, 하셨어요? 노너도 또 돈에 관해서 좀 나온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부자가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말채찍 들고 길이나 트는 미천한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지만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네, 공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네. 공자는 돈에 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음, 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만큼 베풀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말채찍 들고 길이나 트는 미천한 일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물러거라 아, 좌의정대감 행차시다 이걸 네네. 벽제라고 하는데 네. 벽제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 당시에는 굉장히 미천한 직업이었다고 하는데 네, 음, 변신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돈 버는 기계의 모습, 그레고르가 돈 버는 기계의 모습으로 전락하다가 갑중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 그레테는 좋은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일상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있었지 아, 않았을까. 네. 예, 그래서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럼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그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그런 얘기를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네, 점점 자본주의 되면서 이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흔히 뭐 우스꽝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풍자적으로 뭐 아버지를 돈 버는 기계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었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고요.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도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우리 좀 깨고 일어나자 또 성장할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해 주신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탐나는 문화 욕심구 오늘 조금 일찍 만났어요. 네, 오늘 괜찮으셨어요? 3부. 좀 적응이 안 되신 거 아니죠? 아, 예, 아침에 네, 맞춰서 조금 더 일찍 오는데 예, 나오셨죠? 좀 일찍 챙겨가지고 네. 네, 왔는데 약간 빠듯하게 사실은 도착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다시 네, 사부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작품은 만화책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오. 우리 유명한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책을 아. 가지고 그것도 성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장 이야기라. 네, 네. 그래서 만화책을 문학적으로 되게 문학성 있는 책, 제가 약간 높은 평가하는 책이어서 네.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주십시오. 귀멸의 칼날도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영화로도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와서 또 극장판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음 시간에 성장의 그 마지막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사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